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무역 분쟁, 화웨이 제재 한 달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미중 무역 분쟁, 화웨이 제재 한 달. 이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행정명령이 그때 떨어졌죠. 어떤 행정명령이 떨어졌냐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통신장비 판매와 사용을 금지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웨이가 부품을 많이 구매했던 기업은 세 기업이 제일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퀄컴, 인텔, 마이크론에서 부품을 정말 많이 구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웨이 제재 순서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그래서 15일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16일날 화웨이 거래 제한 기업을 지정을 해버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16일부터 지정을 해서 그때부터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일날 보면 구글, 인텔, 퀄컴, 그리고 옆에 보시면 화웨이 글로벌 장비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제재한 압박 순서, 16일날 제한, 그리고 20일날이 구글 안드로이드 OS 중단을 시켰고, 20일 같은 경우는 인텔, 퀄컴이 중단했고요. 21일날은 ARM, 그리고 21일부터 23일까지가 영국, 일본, 대만 이동 통신사들이 안 받겠다, 출시 중단시키겠다, 그렇게 했고, 23일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화웨이 노트북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아주 이해가 편하게 됐는데 구글 앱 OS가 이용 불가가 됐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OS, 구글 크롬, 사진, 드라이브, 지도, 지메일, 유튜브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 핵심 부품은 퀄컴은 스마트폰 모뎀 프로세스 공급이고, 인텔은 서버 칩, 그리고 잘릭슨 같은 경우는 통신용망 프로그래밍 가능 칩 공급이고, 브로드컴은 통신망 핵심 부품 스위칭 칩 이런 것들 했다고 그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와 거래 중단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쫙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화웨이를 둘러싼 테크 냉전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의 주장들, 그리고 어느 나라가 이렇게 동참했는지 보시면 러시아가 지금 눈에 딱 띄는데요. 러시아 보면 화웨이 장비 도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로 한번 보세요. 오늘 할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화웨이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2018년 기준 보면 중국이 51.6%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28.4%, 아시아 태평양이 11.4%, 아메리카가 6.6%, 기타 등등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 이상이 팔리기 때문에 화웨이를 제재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벌써 반 이상을 중국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 잘 팔려요. 더 잘 팔리기 때문에 제재 효과는 생각보다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재는 계속 돼가고 있고, 특히 기술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물건 만들어지는,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처음 볼 것은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입니다. 현재 화웨이 발등에 부른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입니다. 구동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로는 퀄컴 스냅드래곤 AP가 제공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RM의 기술 공급이 중단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OS 사용 금지가 된 게 여기선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네 번째로는 인텔하고 AMD에서 CPU 공급이 중단된 건데 이거는 일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RM의 거래 중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
퀄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퀄컴의 부분은 고급 스마트폰 쪽으로 나갔는데, 일단은 고급 스마트폰은 뭐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가장 큰 문제부터 일단은 보겠습니다. ARM의 거래 중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 먼저 그것을 알려면 하이실리콘부터 알아야 되죠.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이 하이실리콘에서 어떤 걸 만드냐면 AP하고 무선통신 RF 트랜시버하고요. 전력관리 반도체인 PMIC, 그리고 이것들이 내재화합니다. 스스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의 AP 자급률은 60%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 화웨이의 AP는 어느 기술이에요? ARM을 기반으로 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AP나 RF 트랜시버 그리고 PMIC 이런 것들은 다 ARM의 기술로 다 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기린 980이 있죠. 기린 980이 뭐냐면 5G 모뎀, 5G AP거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5G AP인데 이 기린 980 같은 경우도 ARM 코어텍스 아키텍처를 의존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공받은 IP를 지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규 프로세스에서는 그 새로운 IP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에 차질이 빚게 되죠. 즉 화웨이가 차세대 아키텍처 A77이 있거든요. 이 A77을 사용하지 못하면 차세대 AP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5G의 후속 모델이나 아니면 나중에 6G까지 가는 그런 모델들도 A77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ARM의 허락 없이는 IP만 활용해서 새 AP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하나가 되죠. 이거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지적재산권이 침해 행위로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예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RM의 대안으로 RISC-V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ARM을 온전히 대체하기는 아주 무리가 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9세대 AP로 스마트폰을 다른 신세대 AP가 나오는 스마트폰을 경쟁해야 되는 거죠. 9모델이 10모델과 경쟁하는 그런 것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거, 안드로이드 OS 서비스의 중단의 후폭풍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안드로이드 OS, 이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경험의 결정체인데 화웨이의 그냥 조건으로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아주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용 장비 시장에서 오픈소스로 서버 가상화와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미 PC하고 스마트폰 등에서는 오픈소스로 기반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통신 장비도 오픈소스로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EMUI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OS를 구축했는데요. 이게 7년 전부터 구축했다는 그런 OS입니다. 우리가 7년 전부터 누가 몰래 구축했다, 그게 아니라 이게 구축하면서 EMUI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바일 OS 구축하고 있고 이미 중국 내에서 그 OS로 구동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홍몽이라는 이름으로 OS를 발전을 시킬 거라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 말 홍몽은 내수해, 수출용은 내년에 탑재할 예정이었습니다. 걔네들 입장으로는. 그래서 각국의 홍몽의 상표를 등록도 하고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도 대체할 앱스토어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앱스토어 일부는 개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홍몽이 개발이 지지부진해져서 아브로라는 OS를 지금 기웃기웃거리고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는 탈구글 인터넷을 이미 구축한 상태입니다. 몇 안 되는 나라이죠. 예를 들어서 얀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얀덱스 OS를 만들어서 검색 엔진, 지도, AI 비서, 택시 서비스 등을 이미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OS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화웨이에? 지금 개발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버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대안입니다. 그러면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 많은 중국의 스마트폰들이 그냥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그대로 사용해서 ASPO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샤오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MIUI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ASPO에 커스텀 룸을 씌워서 최적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안드로이드 OS 앱 생태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생태계냐면 플레이 스토어를 화웨이 스마트폰에는 지금 현재는 넣을 수 없다. 새로운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은 넣을 수 없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옛날에 쓴 사람들은 써도 된다예요. 그래서 화웨이 기기 사용자들은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하거나 다른 앱스토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대안으로 다른 앱스토어를 만들려고 화웨이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보안 문제입니다. 중국에 보면 왜 보안이 문제가 될까요? 중국에는 이미 플레이스토어 이외에 앱스토어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이. 그것은 일종의 암시장처럼 사용하는데요. 거기서 뭐를 하냐면 불법 소프트웨어가 판을 치고 악성 코드도 싸돌아다니고 있죠. 이 문제는 화웨이가 보안성을 높이려고 의지만 있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새로운 앱스토어에 대해서 새로운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0일이죠. 며칠 안 됐습니다. 한 5일 됐나요? 10일 날 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발자들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앱스토어인 앱 갤러리로 초대한다는 이메일을 발송을 했는데요. 이게 화웨이 개인 앱스토어입니다. 자체 앱스토어. 그 초대 메일을 통해서 초대 메일에 이렇게 적어졌죠. 완벽한 지원과 앱 갤러리 게시를 도울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 그리고 또한 화웨이 개발자 포털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웨이 앱 갤러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여기는 화웨이 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누가 화웨이 폰을 산다? 그러면 화웨이 앱 갤러리가 돼 있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KT 걸 쓰는데 KT에 있는 앱 갤러리가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있는 게 아니라 KT 거나 아니면 LG 거나 SKT 거 그 앱 갤러리가 따로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이 앱 갤러리에 대해서 월간 활성 사용자가 약 2억 7천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화웨이 폰의 출하량은 약 3억 5천만 대. 그중 절반이 서방에 팔렸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지방에 팔렸고 아니면 남아메리카나 이런 지방에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털의 개발자들은 약 56만 명의 개발자들이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메일이나 구글 검색, G 스위트 등의 앱이 연결이 되나? 라고 한번 물어보면 중국 내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메일도 안 돼, 원래 구글도 안 돼, G 스위트도 안 돼, 원래 플레이스토어도 잘 안 돼. 이것 별로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구글 서비스는 차단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문제는 수출품이에요.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의 실행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유튜브를 실행하려면 앱으로 이동시키는 팝업을 회피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 입장으로 보면 팝업이 띄워져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구글에 연결이 돼 버리니까 이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MSOS, 윈도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MS와 거래가 중단이 됐죠. PC의 경우에는 중국 내부에서는 리눅스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근데 물론 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겠죠. 기업용 장비 시장에도 오픈소스로 서버 가상화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미 구축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MSD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리눅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글도 사용하지 않고 MS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걔네들의 선택지는 딱 하나. 리눅스. 그 리눅스를 중국에선 리눅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수출품이죠. 수출품에는 보통 보면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구글 OS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MS 걸 지금도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품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걔네 내수용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하나 주제로 보면 이 통사들의 화웨이 폰 출시 유보가 됩니다. 이 화웨이 폰 스마트폰의 사후 지원 때문에 출시 유보를 시키거든요. 판매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화웨이 폰이 어떻게 사후 지원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지메일이나 아니면 유튜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후 지원을 가능하나? 그리고 지금 판매를 만약 그게 구글이 들어있는 걸 판매를 한다 그래요. 판매를 한다 그래도 나중에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구글 안드로이드 라이센스 중단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해외 사용자들은 지메일, 유튜브, 크롬, 구글 플레이가 안 됩니다. 국내 지원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관없고. 그래서 많이 항의가 유발될 것으로 생각해서 출시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새로운 OS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훅몽의 개발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 모바일 OS 아브로라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도입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OS와 호환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은 아주 힘들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환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제가 아까 말씀 하나 드렸죠. 그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는데 화웨이 입장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폭스콘에서 출하량을 줄였다는 보도가 나온 걸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20% 내지 30%가 출하량이 줄었다는 소식이 나왔고 공장 일부를 중단시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메이트 X 출시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메이트 P40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어떻게 될지 상황은 아직 미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면 좋아질렸는지 몰라도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화웨이의 그런 문제들을 제재가 만약 계속이 된다면 이거 따로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되고 화웨이 제재도 되고 그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화웨이 제재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화웨이가 올해 화웨이 폰의 목표 판매 대수를 낮췄어요. 어떻게 낮췄냐면 2억 5천만 대에서 2억 1천만 대로 4천만 대를 낮췄는데 여기서 보통 1억 대는 내수용이기 때문에 원래 1억 5천만 대를 외국에 팔려고 했는데 여기서 1억 1천만 대만 외국에 팔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SA라고 유명한 분석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판매 대수가 올해 2억 대 미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화웨이는 2억 1천만 대 예상했지만 SA 예상치에는 2억 대 이거 미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점유율은
14.4%에서 12.1%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3위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SA 예상치에서 2020년을 예상을 했는데요. 1위는 삼성전자 24.5%, 3억 4,340만 대, 2위는 애플 13.7%, 1억 9,240만 대, 3위는 화웨이 9.2%, 1억 2,960만 대 이렇게 팔릴 것으로 내년 예상치를 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중국 내수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SA가 말했습니다. 화웨이 제품은 $800 이하의 모델이 절반 이상이다. 부품 수급이 중단되면 중저가 시장의 가성비 핸드폰 전략을 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냈거든요. 2020년 화웨이가 올해 대비 내년에는 2배가량 출하량이 줄 것이다. 그리고 오포, 비보, 샤오미는 내년에는 5배가량 출하량이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화웨이 노트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화웨이 노트북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목표를 잡았었는데 어떤 목표를 잡았었냐면 5년 안 2022년까지 전 세계 탑5 PC 제조사가 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잡았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판매량은 2017년도 대비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잘 나가고 있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쭉 잘 팔리고 있었고 가성비가 좋다고 미국 시장에서도 꽤 잘 팔린 걸로 제가 뉴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트북 시장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AMD하고 인텔에서 CPU 공급을 중단을 시켰어요. 두 번째로는 MS에서도 OS를 중단을 시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모델 출시가 아주 포기가 됐어요. 그리고 노트북 생산도 감산이 시작됐습니다. 20% 내지 30% 감산이 올해 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2018년도 판매량은 작년에 판매량은 2017년도 대비 3배가 증가했는데 올해는 아주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 통신 장비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은 기지국 빼뽕망에 제공이 되는 거죠. 현재는 서버 구축에 난항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서버용 칩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 그 칩이 어디서 나오냐면 AMD하고 인텔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인텔의 제온하고 AMD의 에픽 이 두 개가 서비스 공급 중단.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 이 프로세스는 중국 걸 못 쓰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오신이라는 회사가 대만 VIA 테크놀로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8코어 프로세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광이라는 회사가 그 AMD하고 합작을 해서 그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 조인트 벤처 회사에서 AMD 젠 아키텍처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스를 개발했는데 지금 AMD 라이센스 제공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지금 못 쓰는 거. 호환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죠. 특히 하이완 같은 경우는 AMD 걸 썼기 때문에 AMD하고 호환이 될 것 같지만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 기술 역시 미국 기업 거죠. AMD 것도 미국이고 VIA 테크놀로지 여기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 기술도 미국 기업 겁니다. 그래서 대만 VIA 테크놀로지에서도 여전히 기술 제공을 못하게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중국 프로세스를 못 쓰냐? 라는 걸 한번 궁금해지게 되죠. 중국도 요즘 칩 생산이 아주 좋아서 중국도 프로세스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아주 가능합니다. 자오신이라는 회사가 대만 VIA 테크놀로지 라이센스를 받아서
8코어 프로세서를 제작을 했고요. 하이광이라는 회사가 AMD라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AMD 젠 아키텍처 기반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AMD 라이센스 제공이 중단됐고 기술 제공도 아주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점, 호환성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특히 화이왕 같은 경우는 AMD에서 만들어진 아키텍처 기반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아주 기술이 완성도 되기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는데 기반 기술 역시 미국 기업 거죠. 그래서 미국은 기술을 계속 줄 수가 없어요. 자오신이라는 회사도 안 되고 하이광이라는 회사에도 안 돼요. 여기가 화웨어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안 주기로 했으니까 뭐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V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미국 회사의 기술을 썼기 때문에 거기가 계속 기술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 잘못하면 VI 다 죽어요. 그리고 중국이 기술의 내재화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건지 이 말입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없이 자체 반도체 산업 생태계로는 구축이 10년이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초반에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래 중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거래 재개를 지금 피력을 하고 있죠. 런정페이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칩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량으로 구매를 할 것이다. 미국 기업과 화웨이는 공생관계이다. 화웨이가 자체 칩셋을 만드는 목표는 다른 회사를 대체하고 폐쇄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 기술을 더 잘 이해하려는 것이며 미국 칩셋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헛소리죠. 어쨌든 런정페이 회장이 지금 콧대를 세웠었는데 지금 많이 콧대가 죽은 상태입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들어서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